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소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일째 단식 중이던 장동혁 대표가요. 오늘 대략 12시 정도죠.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장동혁 대표 사실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황이었는데요. 수액 치료나 이송 같은 것들도 계속 거부를 하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오전에도 의식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 대표를 찾아왔고 단식을 만류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단식 현장을 자주 갔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떠나서 이 당 대표가 국기를 끌고 단식 8일 차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의문이 있었는데. 예전에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보수 진영에서 단식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정도, 7, 8일 정도면 굉장히 이제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요. 민주당 정부에서 이 민주당 인사분들이 단식을 하게 되면 그것에 한 2~3배를 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8일 차에 이제 이 단식을 중단했는데 결국에는 이 쌍특검을 요구하면서 들어간 단식인데 민주당이나 지금 집권 여당에서 아무런 호응을 해주지 않고 결국에는 본인들에게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유리한 이슈 그러니까 어떤 종합특검이라는 있고 이름 붙인 것은 강행 처리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민주당의 그런 이중적인 행태를 잘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본인들은 검찰이 싫어서 검찰을 해체하고 그런 상황인데 수사기소는 분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수사기소를 모두 갖고 있는 특검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지방선거까지 개입하려는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가 담긴 특검을 강행 처리하고 본인들이 어떤 공천 헌금이 오가고 어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한 것들이 본인들에게 불리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결국에는 이 부분을 외면한 거잖아요. 이것들이 굉장히 잘 알려지는 계기가 됐고 또 한편으로는 당내를 돌아봤을 때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로 조금 흩어졌던 당내의 여러 당심들이 또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이 지금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전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단식을 종료했는데 단식이 지속됐다가는 굉장히 위험했을 거예요. 저도 어저께 이준석 대표 모시고 직접 갔다 왔는데 네. 실제로 가서 보시면 그렇게 함부로들 말씀 못 하세요. 왜냐면은 가면은 당장 거동이 진짜로 어려우세요. 네, 거동이 어렵고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가서 뵀거든요. 천하람 우리 대표께서 필리버스터 하고 나오면서 같이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와 어저께가 너무 달랐어요. 이게 정말 단식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구나. 네. 진정성 있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신 것도 좋았고 그걸로 인해서 그만두신 것도 참 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좀 하고요. 장동혁 대표가 얻은 게 없을 수도 있다. 왜냐면 솔직히 이 정도로 정부와 민주당이 반응을 안 할지는 몰랐죠. 이렇게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찾아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얻은 게 있어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당내 세력 결속. 저는 당내라고만 보지도 않아요. 사실은 저희 개혁신당과도 동조를 하셨잖아요. 유승민 전 대표도 찾아오셨잖아요. 이런 것들만 봐더라도요. 범보수권이 결집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해내셨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 또한 솔직히 당 내에서 굉장히 리더십을 흔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 흔들리던 리더십 속에서도 본인이 이 진정성이라는 이 카드를 꺼내서 그 리더십을 강화하는 오히려 강화하고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는 이런 리더십은 굉장히 좀 파워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단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범보수권의 메시지를 크게 던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준석 대표도 그렇지만 또 앞서서 유승민 전 의원도 다녀갔고 또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찾은 모습입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사실 장동혁 대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번에 진정성이 정말 있구나. 이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제가 높게 평가하게 됐는데 전략적으로는 너무 좀 아마추어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단식은 수단이지 단식이 어떤 목적이고 그 결과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이건 좀 제가 정치인이 아니니까 하는 얘기지만은 그 어떤 의원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뭐 20일, 30일만 이렇게 30일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단식을 오래 하면서 사실 거짓 단식이라 너무 보이는데 단식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들이 봤을 땐 단식을 왜 한대? 라는 궁금함을 사실 유발시키고 좀 더 여론을 집중시키려고 사실 단식을 하는 거니까 지금 짧은 기간은 어쨌든 간에 왜 단식하는지도 사실 대중들에겐 어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호응을 안 할 줄 몰랐다. 저는 알았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 정치가 이명박근혜 시절을 악마화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어느 순간 이제 지지자들 간의 완전 대립과 갈등만 있고 어떤 정반 합의나 타협의 산물이 아니게 된 게 정치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은 절대 안 될 때 결국은 국민의힘에 돈 많잖아요. 사실은 제가 뭐 대표는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계속 특검법 관련해서 여조 돌리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특검법을 그럼 왜 해야 되냐에 대해서 모르니까 개별 이슈들에 대해서 막 어쨌든 메시지 많이 내고 그러면서 단식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단식을 하고 야당 대표가 단식하고 있다 이런 거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하고 이제 출구 전략도 사실 마련 안 했고 박근혜 대통령 정말 훌륭하다고 봐요. 적절한 시기에 중단의 명분도 딱 주면서 동시에 짧은 멘트지만은 특검법 얘기도 골고루 구체적으로 뭐 쌍특검 이렇게도 안 하고 통일교 관련 특검, 공천비리 관련 특검 이렇게 해서 얘기도 하고 메시지 전달도 다 하고 다 기사가 담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정치인들이나 정치 고관여층에게는 당연히 의미하겠죠.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현수막에 장동혁 대표 단식 응원합니다. 뭐 대충 이렇게 됐는데 단식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하는지. 그쵸. 그게 중요한 건데 지금 너무 투쟁을 좀 잘못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이 너무 수적 열세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그렇고 22대 국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여야 합의라는 것 자체가 실종이 됐죠. 그러니까 이 특검법 어떤 저희가 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대로 알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하는 바를 관철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도를 하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관철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민주당이 이 특검법은 무시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는 그날을 골라서 전격적으로 이 단식에 들어갔고 왜 단식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한 거예요. 결국에는 뭐 원내에서 협상도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장외로 나가면 또 왜 또 장외로 나가냐고 비판이 있고 그러면 원내에서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좀 더 절박함을 알리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 단식이었는데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 결국엔 단식밖에 없었고 여론에 호소하는 것밖에. 그래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어쨌든 저는 지금 민주당이 오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갑자기 발표한 이 문제도 저는 민주당이 어느 정도 이 특검 정국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김병기, 강선우, 김경 관련된 문제들, 통일교 문제들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슈의 중심에 특검이 놓여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점점 그것이 이제 국민들에게도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그 매개가 됐고 조금 더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는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특검은 수단인데 앞으로 이 특검을 이후에 이 단식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특검을 관철해내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희 힘으로만으로도 역부족이니까 그래서 개혁신당과 이제 동조를 하고 연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힘을 모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단식 종료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 여론을 알리고 특검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저는 이 분위기로 여당과 협상을 이어나가면 저는 굉장한 성과가 점점 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어요. 네, 뭐 저도 너무 동의하고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서 더 낫죠. 근데 장애투쟁 뭐 거리 나가면 뭐 비판한다고 그러는데 거리 나가면 어떻습니까? 사실 그 이명박근혜 시절을 계속 얘기하는 게 그때는 민주당세가 엄청나게 약세. 근데 지금은 인구 구조 자체가 바뀐 것도 있고 인구 구조를 그러니까 영남 분들이나 이렇게 그 보수를 지지하는 어른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더 이상
다수가 아니세요. 다수가 아니신 분들이 여전히 다수라고 생각하고 하던 대로 하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볼 때는 소수라는 걸 인정하고 소수자가 할 수 있는 건 말로 수가 안 되니까 장에 나가는 거예요. 사실 국민의힘이 아직 돈 많거든요. 인원동원력이 되잖아요. 개혁신당은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인원동원 할 수 있는 걸 하고 여론을 더 만들고 심지어 뭐 태극기네 뭐네 욕을 먹더라도 그래도 적극적으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불법하게 뭐 윤어게인 이런 거 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 좀 저쪽 그 민주당 쪽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잘못된 것만 지적해도 충분히 그것들이 다 이슈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동시에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다가 아니죠. 사실 정당은 정권 창출이 목적인데 특검법은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서 민주당이 안 받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여론이 더 많이 생기면 사실 효용을 얻는 거거든요. 지선이 코앞인데 장동혁 대표는 사실 뭐 오히려 당내에서 잘 안 따라주니까 그런 건지 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이 당연히 이제 그 당직자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건데 단식 이 하나의 콘텐츠로 그쳤다는 거는 전 너무 안타깝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 우리가 저기 파인다이닝 같은 데 가면은 음식을 코스로 쫙 나오잖아요. 그럼 다 먹고 나면 참 잘 먹었다 하죠. 자, 그럴 때 어떡합니까? 처음에 이제 뭐 아미주부시라든가 에피타이저들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앞서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나서 메인 요리가 나왔을 때 우리는 전체적으로 식사를 잘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자, 이런 단식 같은 투쟁을 하게 될 때는요, 뭘 해야 되냐면 처음에 여론전을 세게 들어가셔야 돼요. 당에 있는 스피커들이 나가가지고 방송이나 이런 데서 특검법을 왜 해야 되는지, 지금 민주당의 공천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하시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론조사도 돌려야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돼요. 그것이 안 통하면 그 다음에 가는 게 보통은 장외투쟁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거리에 나가서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렇게 비리가 심각한데 특검을 받지 않습니다 하다가 그래도 민주당이 안 받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가는 게 메인 요리가 바로 단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식이라는 걸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왜 처음부터 무리하게 단식부터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잘 이해를 해요. 이런 걸 하려면요, 당 내에서 일치가 돼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사실 장동혁 대표 이거 들어갔을 때도 모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굶어 죽어도 얻을 것이 없다. 아,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솔직하게. 이것이 자당의 대표가 목숨을 걸고 하는 단식에 대놓고 굶어 죽어도 얻을 것이 없다. 이 얘기는 굶어 죽으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당 내가 합치가 안 되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런 코스를 정확하게 짜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단식이 이제 끝남으로 인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의 리더십을 강화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부터는 좀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뭐 다 맞는 말씀이시고 공감하는 부분도 굉장히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론전을 하고 빌드업을 하는 사이에 피의사실 공표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지속적으로 물타기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 속도를 내요. 그럼 그걸 받아서 민주당이 또 물타기를 합니다. 아, 경찰이 수사 다 했는데 무슨 특검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은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였죠. 신천지에 대해서도 처음에 딱 나왔을 때 굉장히 뜬금없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뭐 이게 뭐 물증이 나온 게 있나? 어떻게 저걸 특검법을 성안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경찰이 갑자기 수사를 한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국민의힘 인사가 개입됐다거나 국민의힘이 어떤 특혜를 줬다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냥 입당을 했다는 내용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고 지속적으로 흘리잖아요. 그럼 여당은 그거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여론전을 합니다. 이렇게 물타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정권을 잡고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을 상대로 어떤 걸 관철해낼 때 굉장히 빌드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빠르게 이거를 갖고 나가서 여론전을 하고 극단적인 시도라도 해서 여론을 조금 더 빠르게 환기시켜야 된다는 좀 절박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 계기가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이라고 이름 붙인 그 법을 강행 처리하는 날, 그것과 이 다른 통일교 특검과 이 부분을 대비시켜서 저들은 이걸 강행 처리하는데 결국 본인들에게 불리한 이슈는 하지 않는다는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날을 선택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이 보여요, 저는.
네, 장동혁 대표가 뭐 여론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단식을 강행했고 번보스 여건을 이제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당임에도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좀 조롱하는 시선도 있었고 또 결국에는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장 대표를 좀 찾아오진 않았잖아요.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굉장히 초반에 많이 있었죠. 단식 초반에. 근데 단식 8일, 그러니까 8일의 단식 기간 동안의 여론 변화의 추이를 저는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내 구성원 모두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식 초반에 굉장히 뭐 의견이 분분했고 조롱도 있었고 당내에서도 신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장동혁 대표가 진정성 있는 단식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 내에서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로 모아서 힘을 모아서 대여투쟁을 해야 된다는 여러 공감대가 저는 확산됐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그런 비난과 조롱을 했던 분들도 더는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고 대안과 미래라는 당내 개혁파란 분들도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문제에 대해서 여러 목소리를 냈는데 이 징계 문제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지금은 단식을 지지하고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어떤 폄훼하는 발언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메시지를 당내에 냈습니다. 저는 그게 당내의 민심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초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방문 유무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면 저는 뭐 어제 오늘에는 조금 그 화살이 좀 변했다고 봐요. 지금은 많은 질문이 그래서 민주당은 특검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이냐라는 질문들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이 당내의 어떤 구심점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어떤 여론에서 민주당에게 책임을 돌리고 민주당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만든 그 성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